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같이 명탐정 수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90쪽 탐구 수학입니다. 글자의 비율을 생각하며 글씨체를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문제는 글자의 비율을 생각하며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가로, 세로의 그 비를 이용해서 글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자, 교과서 90쪽 여러 글씨체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타이포그래피는 글씨체나 글자 배치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말해요. 선의 길이, 선의 간격, 자음과 모음 글자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정하여 글씨체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곰이라는 글씨체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곰자 글자는 가로의 길이가 제일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곰의 글자는 세로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글자가 가로, 세로의 비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곰 글자를 살펴보고 글씨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똑같은 곰 글자여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니까 이제 비율도 다른데요. 각각의 곰 글자 테두리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보면 왼쪽부터 왼쪽 글자는 8대 8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가로가 8칸, 세로가 14칸으로 세로의 길이가 매우 기네요.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곰 글자는요. 가로가 6칸이고 세로가 12칸입니다. 그래서 곰 글자에서 기역의 가로와 세로의 비만 살펴보면 왼쪽에서부터 8대 2, 그리고 8대 4, 6대 3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로가 똑같아도 세로의 길이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곰 글자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로의 길이는 8칸으로 똑같은데 세로의 길이가 8칸, 14칸 이렇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똑같아도 세로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글자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자 모양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90쪽 밑에 보니까 자음 글자 미음에서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로에 대한 한마디로 가로의 길이가 기준량이 되는 것입니다. 분수로 나타내면은 가로의 길이가 분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음 보니까 가로가 8칸이고 세로가 3칸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8대 3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8. 그리고 세로는요 5칸이네요.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하니까 8분의 5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로의 길이가 6칸이었죠? 세로의 길이는 5칸이네요. 자,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6분의 5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교과서 91쪽 공부를 해볼게요. 네, 자음 글자를 선택하고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정하여 여러분만의 자음 글자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나만의 자음이 있나요? 예를 들면요. 가로가 긴 버스를 나타내는 글자로 비읍의 가로를 길게 만들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보다 세로가 긴 이응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품을 할 때 입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길어지는 것처럼 표현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런 자음 글자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의 비율, 가로, 세로의 그 비율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한번 로봇이라는 글자를 한번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한글에다가 컴퓨터로 로봇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정해졌는데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세로의 길이를 늘려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썼을 때 세로의 길이를 줄여봤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또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교과서 91쪽에 한번 그러면 같이 나만의 자음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니은이라는 우리 한글이 있는데 니은을 가로의 길이를 줄여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가로의 길이를 줄였을 때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든 자음 글자의 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자음 글자를 친구들에게 지금 옆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만든 글자를 여러분 스스로 혼잣말 하듯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글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니은의 모양이었어요. 일반적인 니은 글자 모양을 보니까 가로가 6cm, 세로가 6cm 이렇게 1대1의 비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하니까 6분의 6 이렇게 해서 1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모양은 가로의 길이가 3cm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하니까 3분의 6으로 비율이 2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비율이 2배로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자, 예를 들면은 니은 글자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1분의 2로 하여 세로가 긴 니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린이 키가 큰 동물이어서 목이 아주 길잖아요. 그래서 기린의 니은 글자를 세로가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자음 글자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90쪽 탐구수학입니다. 네, 글자의 비율을 생각하며 글씨체를 만들어 볼까요?인데요. 네, 여러분, 타이포그래피는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정하여 이제 다양한 표현의 글씨체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자음 글자 미음에서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여러분, 기준량이 되는 게 가로입니다. 그쵸?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게 세로예요. 그래서 가로가 이제 우리가 여기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준량이니까 기준량.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비교하는 양 세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가로가 이게, 자, 4칸 해서 8cm고요. 세로는 3cm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요, 네, 8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몇 칸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이것도 8칸이고요. 여기는 3개, 3칸, 2칸.
여기는 5cm네요.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세 칸. 여기가 6cm고요. 여기는 5cm.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의 길이가 똑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8분의 8 해서 비율이 이제 1이 나올 텐데 이 세 가지는 각자 비율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게 세로가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8분의 3이고 두 번째 거는요. 8분의 5. 좀 더 세로가 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세로의 길이는 5로 같았어요.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 번째 게 더 좁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91쪽 자음 글자를 선택하고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정하여 나만의 자음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은 어떤 글자를 만들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모눈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뭐 이응이 들어가는 희응이나 이응 이런 거는 좀 표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 모눈 종이에 딱 들어맞는 리을자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리을자를 여러분, 우리가 리을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길이를 이렇게 10cm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한번 간격을 나눠 볼게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이걸 각각 2cm로 한번 해볼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세로도 10cm가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리을을 그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세로로 더 긴 리을을 한번 그려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는 10cm로 이렇게 할 것이고요. 가로는 10cm로 할 것이고 세로는 20cm가 되게끔 한번 리을을 좀 길게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을 그릴 때 뭐 이렇게 리을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는 2cm였는데 여기는 4cm로 여기 각각의 길이를 정해서 선생님이 그려볼 겁니다. 그럼 4를 이렇게 5번 더하니까 20cm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글자를 한번 선택해서 여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정해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넷, 5개. 그 다음에 셋, 네. 이렇게 10칸을 그릴 수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도 10칸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2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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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칸이니까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리을을 그려봤는데요. 가로가 10cm가 되고요. 세로도 이제 10cm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은요. 선생님이 좀 길게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5개, 셋, 둘. 이렇게 지금 가로의 길이를 재주면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4칸씩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칸씩. 하나, 둘, 셋, 넷, 둘,
여러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실수할까봐 좀 이렇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10cm고요.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이제 20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그대로 넣고 세로의 길이를 2배 이렇게 더 길게 확장한 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든 자음 글자의 비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을 글씨 잘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한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줬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리을 모양, 일반적인 리을 모양에서는 가로가 10cm, 세로도 10cm였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얼마였는지 보니까 10분의 10 이렇게 해서 1이었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 거는요, 좀 길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cm고요. 세로는 20cm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에 대한 가로가 한마디로 분모가 되고요. 세로가 분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0분의 20 하니까 비율이 이렇게 2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1, 2 한마디로 2배 이렇게 길어진 모습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자음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수학 익힘책 60쪽을 보고 한번 그림 만화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비율이 있을까요? 균형 있고 아름다운 도형이야. 두 부분의 비가 약 1대 1.618이구나. 이런 비를 황금비라고 한대. 맞아. 아름다움과 조화를 나타내는 황금비는 조각, 건축물, 그림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해. 이 조각상에도 황금비가 있대. 여러분, 여기서는 상체랑 하체의 그 길이의 비가 1대 1.618 이렇게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비는 생활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어. 액자, 명함, 신분증, 신용카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이런 물건들의 세로와 가로의 그 비를 확인해 보면은 황금비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비는 1대 1.618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나도 황금비로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빗어봤는데 어때? 흐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황금비라는 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참고 삼아서 공부하고 가고요. 여러분, 이 단원의 공부를 되돌아보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비와 비율, 백분율을 이해했나요? 네, 잘했죠? 그리고 비율,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나요?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네. 이렇게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4단원 재밌는 단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다음 주부터 진도가 나가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림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학 시간에 그러면 만나요.